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세계 3위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8%나 되기 때문인데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걸 원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음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워 먹는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지고 영양도 풍부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워 먹으면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기거나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구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구워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을 구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절대 구워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반대로 구워 먹어야 좋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먹을 때 넣는 후추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사용하는 후추는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후추를 뿌리면 맛이 좋아지고 누린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고기에 숨어있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고기에 후추를 뿌리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아크릴아미드라는 성분이 14배나 많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크릴아미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있는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감자튀김, 과자, 커피 등에도 들어있습니다. 아크릴아미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신경독성 및 피부 자극, 종양 유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을 많이 섭취할 경우 피부암, 신장암 등의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고기에 후춧가루를 뿌리면 아크릴아미드가 증가할까요? 그 이유는 후춧가루 자체에도 아크릴아미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후춧가루 1kg에는 아크릴아미드가 0.5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크릴아미드 성분이 가열을 하게 되면 함량이 10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생고기에 후춧가루를 뿌려 구운 요리에 들어있는 아크릴아미드의 양은 7139나노그램인 반면 고기를 구운 다음 후춧가루를 뿌려 만든 요리에 들어있는 아크릴아미드의 양은 단지 492나노그램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생고기에 후춧가루를 뿌렸을 때와 구운 다음 뿌렸을 때의 아크릴아미드의 양은 약 1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내 아크릴아미드 함량 기준치를 식품군별로 킬로그램당 0.3에서 1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고기에 후춧가루를 뿌려 구운 요리는 이미 안전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기와 후추의 맛있는 조합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고기와 후추를 즐기려면 몇 가지 팁을 따르면 됩니다. 첫째로, 고기를 구울 때는 후춧가루를 뿌리지 말고 다 구운 다음에 뿌려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아크릴아미드 생성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이나 과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조리할 때에도 후춧가루를 뿌리지 마세요. 이런 음식들은 이미 아크릴아미드 함량이 높으므로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국이나 찌개 등에 후춧가루를 넣어 조리하는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도가 12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후춧가루의 향과 맛이 살아나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구워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에어프라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리도구입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로 냉동 감자나 과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고온에서 오래 구우면 건강에 해로운 아크릴아미드라는 화학물질이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미드가 암을 일으키는 원리는 DNA 손상과 세포분열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아크릴아미드가 증가할까요? 그 이유는 에어프라이어의 작동 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대신 열기를 이용해 음식을 굽기 때문에 음식의 표면 온도가 높아져 바삭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반응으로 인해 아크릴아미드가 생성됩니다. 특히 냉동 감자나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수화물 함량과 아스파라긴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로 고온에서 오래 구우면 아크릴아미드의 생성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험한 결과 프라이어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조사가 정한 사용설명서 또는
자동 설정 메뉴상의 조리법대로 감자튀김을 조리해도 유럽연합 기준치의 최대 3.4배나 초과한 아크릴아미드가 검출됐습니다. 반면 최소 재료량으로 조리하고 온도와 시간을 낮추면 아크릴아미드의 생성량이 기준치 이내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아크릴아미드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에어프라이어로 음식을 구울 때는 온도를 160도 이하로 설정하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음식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냉동 감자나 과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다른 방법으로 조리하세요. 예를 들어 감자는 삶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후춧가루나 설탕 등 아스파라긴과 환원당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재료는 조리가 끝난 후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크릴아미드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생감자를 튀기기 전에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15분 정도 담근 후 두껍게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에스프레소보다 아메리카노가, 로부스타 원두보다 아라비카 원두가 아크릴아미드 함량이 낮습니다. 구워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세 번째 경우는 직화로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입니다. 특히 캠핑이나 놀러 갔을 때 바비큐를 해 먹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함을 주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고기의 맛에 너무 빠져들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화로 구워 먹는 고기는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유방암 위험을 최대 3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화로 구워 먹는 고기가 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성되는 유해한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이런 화학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크릴아미드와 헤테로사이클리가민입니다. 아크릴아미드는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바람뿐 아니라 신경독성 및 피부 자극, 종양 유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크릴아미드만큼 위협적인 성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헤테로사이클리가민입니다.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은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을 1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생기는 성분으로 소, 돼지, 닭, 생선회 등의 육류와 해산물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은 탄 부분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화구이 방식으로 조리할 경우 많은 양의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을 섭취하게 됩니다. 헤테로사이클리가민 역시 DNA 손상과 세포분열 장애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다양한 종류의 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직화구이식 육류를 한 달에 2~3번 이상 먹는 여성은 한 달에 1번 이하로 먹는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이라면 특히 더 위험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폐경 이후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수준이 감소하면서 유방세포가 더 쉽게 손상되고 변이되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고기의 탄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그렇게 먹는다고 해도 벤조피렌이나 헤테로사이클리가민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이나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즉, 탄 부위를 잘라낸다고 해서 발암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어서 되도록 고기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직접 가열하는 튀김이나 직화구이보다 간접적 가열 방식인 끓이기, 찌기 등의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석쇠나 그릴 등으로 구워 먹어야 한다면 고온에서 짧게 구우거나 중불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워 먹는 게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생으로 먹으면 신선하고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워서 먹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산화 기능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니코틴을 제거하는 효과로 흡연자에게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숭아는 구워 먹어도 영양소의 손실이 거의 없으며 폴리페놀의 함량이 증가해서 항암 작용도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식이섬유와 칼륨, 무기질, 비타민 B1 등이 많은 채소입니다. 가지를 조리하면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껍질 때문에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보라색 안토시아닌은 혈액순환을 돕고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구워서 먹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망간, 인, 칼슘, 니아신 등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라이코펜입니다. 이 성분은 베타카로틴보다 2배나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구워서 먹으면 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좋으며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당근을 구워서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6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당근을 구워서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 철분 흡수 촉진, 스트레스 관련 혈관 기능 장애 회복, 피부 미용 등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물이나 열에 쉽게 손실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자를 구워서 먹으면 수분과 접촉하지 않고 감자 속 전분이 직접적인 열 전달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타민C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이나 기름과 결합했을 때에만 체내로 흡수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호박을 구울 때 그냥 굽지 말고 기름을 둘러서 호박을 구워주면 단맛도 강해지고 비타민 A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